아, 너무 위험한 장소다 여기는. 공포도 공포지만은 정말 공포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서 함부로 오셨다가는 그 사망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낙엽이다 보니까 이 시야가 이게 뭐 땅인지 뭐 낭떠러진지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걷고 있는데 앞에 그 제 오른쪽 팔이 팍 빠지면서. 네, 안녕하세요. 특수부대에서 8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양한 남들이 쉽게 못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익스트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다령입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 3위는 살목지고요. 왜 살목지가 3위냐면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제가 공포를 느꼈던 장소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제가 물에 들어갔을 때 영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장소였어요. 왜냐면은 그런 저수지나 강가에 들어가면은 바다처럼 지형이 아니어서 다 뻘밭이에요. 근데 유난히 살목지는 뻘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들어갔을 때 이 발목 쪽이 뻘에 빠졌었는데 이 뻘이 물에서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허리까지 빨려 들어갔어요, 뻘에. 그때 다행히 왜 극적으로 살았냐면은 그때 저는 호흡기하고 스쿠버 장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물에서 정신만 차리면은 이렇게 사고가 안 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허리까지 쭉 빨려 들어가는데, 아, 큰일 났다. 여기서 뻘은 내가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와요, 사람이. 특히 물 속의 뻘은.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어디까지 빨려 들어가나 보자. 다행히, 정말 다행히 허리까지 딱 빨려 들어가고 제 발이 물에 그 무트에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았다. 와,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지? 이거 고민했어요, 되게. 그러다가 진짜 천천히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BCD 그 스쿠버 장비에 부력을 넣으면서 수면 위에 나와가지고, 아, 너무 위험해가지고 여기는 나가야겠다. 탐험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장소에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해가지고. 와, 씨. 안 돼, 이거 안 돼. 그대로 바로 나왔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적으로 공포스러웠던 장소는 아니었고, 굉장히 사람이 한번 빠지면은 왜 여기 살목지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지리적으로 좀 알겠는 장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매개체에서 방송에서 크게 좀 다뤘어가지고 화제가 됐던 장소기도 하죠. 거기서 사연자분께서 뭐 이례적인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겪었던 방송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게 조금 바이럴 되면서 유명했던 장소이지 않을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분위기도 음슴하고 진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차량이 그 진입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물가로 안내를 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땅하고 물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내비가. 그래서 저도 처음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내비가 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좀 위험한 장소이긴 해요. 저도 살목지를 갔을 때 하나는 물가를 가리켰고 하나는 그 앞에서 멈추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물가로 안내하면은. 저는 괜찮아. 한번 와봤으니까. 운전하셨던 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밤이면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물에 들어갔다 하시길래 굉장히 대단하다. 오, 강심장이다. 아,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나무에 목줄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목줄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그 매듭에 그 목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매듭법을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목줄 매듭법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 나무에 목줄이 딱 걸려 있길래 너무 신기했어가지고 한번 대봤어요, 목줄에. 이게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성인 남성의 목에 딱 들어올 만한 그 사이즈더라고요. 이게 누가 장난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시도를 했던 건지. 저는 시도를 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은 분이 계셨어요. 아, 실제로. 제가 거기서 가봐서 느껴본 결과 이렇게 뭐 물에 빠져서만 돌아가시질 않았고요. 사고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목매달아서 그 자리에서 자신 분이 어느 나무에 목을 맸어요. 근데 그게 소나무인지 일단 어떤 나무에 목을 메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 장소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대셨다니 강심장이시다.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이게 진짜 자살인지. 근데 그거는 누가 시도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실패하신 것 같아요. 오래된 거였어요? 아니요, 새 거였어요. 그죠? 네.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곳이 너무 소름이었어요, 이런 데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는 곳이 있으면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는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렇게 해서 귀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어요. 장난치러 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았냐, 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와서 농락하고 야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농락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놀랐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방송에 드러난 것 중에는 살목지였어요. 갔을 때 16, 17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어디 가지 않고 여기서 자꾸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경거리를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수장을 당했는지 매장을 당했는지 그걸 알려고 온 것이 아니고 놀리려고 장난감 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가 막 나 있었어요. 화가 나 있더라고요, 살목지는. 저는 살목지를 놀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혹시라도 네. 궁금했어요. 되게 이 진짜 이렇게 다들 유명하니까 워낙 이 물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그런 괴담이나 이런 전설들이 내려오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를 해본 거였고, 전 살목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무섭다기보다는 갈 때마다 감탄을 해요. 와,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촬영 장소로도 섭외를 한 거고, 와, 촬영하기 너무 좋다 여기. 네, 너무 이쁘고 여기가. 근데 진짜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한국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를 놀리려고 의도를 품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괴담 어디에서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거기서 침 뱉고, 뭐 귀신 따윈 없네. 그러니까 희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아, 여기 노을이 지니까 굉장히 예쁘다. 그렇게만 이렇게 하고 갔으면 됐는데,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없네, 있으면 와봐, 와봐. 없네. 이런 식의 반응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무당도 심지어 그랬고. 거기에서는 그 사는 산재를 지낸다고 했었어요. 제가 거기 애기씨 동자한테 듣기로는 아무리 기운이 좋은 곳에 가서도 사람이 음산하다, 무섭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런 기운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와서 놀리고 뭐라 하고, 없네, 있으면 눈에 보여야지, 다 뻥이네. 근데 하물며 무당이라고 온 사람들마저도 애기씨 하나를 제대로 못 보고 여긴 다 귀신이야, 음산해, 막 이러한 반응들만 내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기운이 나쁘지만은 않은 곳이에요. 어느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밤이 되면 음산한 건 맞아요. 근데 해가 들고 이랬을 땐 굉장히 풍경도 좋고 따뜻한 기운도 있고 한데 낮과 밤이 좀 기운이 다른 곳이에요. 맞아요. 네, 공감해요, 되게. 맞아요. 네. 갔을 때 물이 되게 어느 절반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홍수 여름 시즌이어가지고 마을 쪽에서 일부러 물을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살목지 절반이 이렇게 이제 무트로 드러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장소가 이쁘니까 너무 캠핑 장소 딱이다 해서 캠핑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필 캠핑 텐트를 쳤던 곳 밑에가 묘자리였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묘가 있었는지. 묘에 한자가 적혀 있더라고. 해석해 보니까 고려시대 때 무관을 지내셨던 좀 직위가 높으셨던 분의 부부분께서 묻힌 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뿌리고 다음 날 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 정도만 해도 될 텐데. 네. 탑2는 단양의 대강터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장소이기도 하고 이것도 6.25 전의 사건이긴 한데 1949년 8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이제 기관차였죠. 기관차가 터널을 진입하고 약 500m 지점에서 이 철로를 이탈해 버려가지고 가스가 터널에 새가지고 400명의 사상자를 냈던 좀 잊혀진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면 6.25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보니까. 그 터널을 제가 갔을 때는 여기도 정말 위치가 산 중턱에 있던 장소였고 그 입구를 들어갔을 때 이 느껴지는 분위기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게 큰 터널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방치돼 있던 터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터널의 길이가 한 2km 정도 됐거든요. 너무 좀 이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그때 제가 한번 또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2km를 한번 왕복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물 사체도 발견했고. 근데 그 2km 동안 굉장히 좀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 심리적 고통이 좀 컸어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무서움 중에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그래서 탑2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터널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가 없으면은 무월광에 아무 소음조차 안 들려요. 정말 내가 우주 한복판에 떠 있는 기분?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소였지 않을까. 근데 거기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다 보니까 뭘 제가 느끼진 못했지만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대강터널? 대강터널이요. 압도되는 공포? 제자되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압도되는 신의 기운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쉬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그러한 위압감? 바이킹을 타고 밑으로 떨어질 때나 한참 올라가서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뭔가 심장 쪼림? 딱 떨어질 때 액!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귀신이나 어떤 기운에서는 크게 못 느껴봤어요. 탑 1은 충일여고죠. 네. 거기는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제가 압도당했던 장소였고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분. 공포를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도 거기서 조금 공포라는 감정을 조금 알게 되었던, 그리고 너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갔을 때가 낙엽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기숙사 건물 맞은편에 그 하수도 처리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 같이 썼는지는 의문이지만은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은 항상 이 안전 체크부터 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성격이라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뭐 들어갔을 때 피해가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지 다 체크를 하는 도중에 낙엽이다 보니까 이 시야가 이게 뭐 땅인지 뭐 낭떠러진지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걷고 있는데 앞에 그 제 오른쪽 팔이 팍 빠지면서 하수도 처리장 물에 탁 들어간 거예요. 허벅지까지 여기 골반까지. 그래서 겨우 제가 왼손으로 땅을 짚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지만 와, 너무 위험한 장소다. 여기는 공포도 공포지만은 정말 공포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서 함부로 오셨다가는 그 사망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똑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공포도 공포고 가장 위험한 장소 1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거기 유튜버가 사망을 했어요? 16년도에 기숙사 건물은 아니지만은 본관에서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그분 똑같이 하수도 처리장에 떨어져서 익사하신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빠지면은 정말 근처에 누가 없으면은 좀 자의적으로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장소이긴 했어요. 되게 아무래도 여고괴담 영화에서 조금 모티브가 됐던 장소였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가보시면은 정말 기괴하게 생겼어요. 학교 자체가 진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형상의 살목지처럼 분위기였고, 이제 기숙사 건물은 아는 분들만 아는 장소여서 지도에는 없는 장소거든요. 여기는 저 또한 위성 지도를 보고 직접 30분 동안 숲을 헤쳐나가서 찾은 장소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너무 다양한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속이 미식겁다 그러고 토를 한다든지, 갑자기 막 밥을 엄청 먹는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러고 들어갔는데 집안에 물건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증상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위험하죠. 처음부터 몸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귀신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처음부터 빙의된 사람이면 모를까 갑자기 어느 곳을 가서 기운을 탄다고 하죠. 그 기운을 입었다,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가중팔신에서 일단 막아요. 집 안을 보호하는 8개의 기운이에요. 조항이나 직관이나 성주나 안땅이나 이런 데서 먼저 막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어디 부정한 곳을 갔다 왔다든지 했을 때 집안에 물건이 떨어지는 건 그 집은 가중팔신의 기운이 있다.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 위험하다. 뭘 달고 내 집에 들어왔냐. 이렇게 기운을 주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게. 그럴 땐 빨리 용화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무엇이 이상해요 해야지. 이상해지죠. 폭식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밤만 되면 헛소리를 하고 햇빛이 싫고. 일단은 귀신이 있는 사람은 밝거나 깨끗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며칠 있다 그냥 그 기운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삶이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고 누군가한테는 늘 분노가 가득하고 이러한 분들이 그런 데를 갔다 왔는데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막 뭘 봐, 막 뭘 느껴, 가위를 눌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어둠으로 함께 가는 거죠. 바로 막 다이렉트로 딱 돼가지고 하고 귀신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잠식되는 숙주로 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퇴기도 힘들고, 퇴기를 할 때도 사례자도 많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 비방이 많아요. 뭐 소금을 지녀라, 꽃게 다리를 지녀라. 그러니까 그러한 구전들이 있는데, 그러한 구전들이 잘 먹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주파수가 딱 맞게 되면은 힘들죠. 왜냐면은 주당이 급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마디로 상문에 주당이 들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을 뿐인데 내 운기와 내 기운이 쳐가지고 안 좋을 때, 그러면 급살이란 게 내려요. 그 급살은 목숨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 그럴 때는 빨리 비방을 치던지,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잘 먹히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삼배자락을 지니고 들어가기도 하고, 올 때 세 군데를 어디 들렸다 오기도 하고, 소금을 지니고 꽃게 앞발을 지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뭐가 안 좋다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을 봐야죠. 제가 살목지에서 갔다가 온 3일째 되는 날에 저한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 도중에 사이드미러가 갑자기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정확히 제가 실시간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도중에 직접 깨지는 걸 봤어가지고 오른쪽에. 근데 차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돌이 튀긴다 해도 겉면이 맞거든요. 여기서 날라올 수가 없잖아요, 돌이. 뭐가 튀길 수가 없는 그 구조인데 혼자 깨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었어. 근데 그 뒤로 뭐가 없긴 했었는데 사이드미러 깨져가지고. 그렇게 치고 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목지에서 물 안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그쵸, 몸 안 다치고. 근데 나란 일을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덕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살목지 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네. 살목지는 이제 안 가는 걸로. 안 가는 걸로. 거기서 그렇게 파장이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내고 두 번은 가지 않는 걸로. 아, 일종의 빙의 같은 건가요? 친 거죠. 기운을 탔는데 그대 어딘가에서 그 기운을 내친 거예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몸 안 다쳐서. 조심하세요. 무서움을 느꼈던 순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강터널에서 그 2km 가는 도중에 이 말이 2km지 이 사람이 어둠 속에서 걷다 보면은 거리 감각도 상실을 하고요. 다 상실을 해, 모든 감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조차 전파가 안 터지고 GPS도 안 먹는 장소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예. 어디까지 왔지? 절반쯤 온 것 같은데 왜 빛이 안 보이지? 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나? 이 공포감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때. 안 끝나요, 그 터널이. 좀 이 평행세계에 갇힌 기분? 결국 빛이 보이고 끝나긴 했지만 그 한 번 편도 가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이 최근에 느꼈던 공포감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뉴사이드에서 또 이런 다양한 주제와 제가 몰랐던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도 배운 자리였고 네, 항상 채널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늘 그렇듯 끝날 때가 되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님이랑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기뻤고요. 또 다니시는 곳들마다 큰 사건 사고 없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